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쉬셨나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댓글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저는 이정욱 62세 은퇴한 판사입니다. 제 인생은 항상 규칙과 원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전을 펼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법률 서적을 읽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거리의 소음도 모두 제 마음속에 들어올 틈은 없었어요. 특히 음악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배경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음악 치료 세션을 진행하는데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 민지의 초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정중하게 거절했죠. 바쁘다, 피곤하다 같은 핑계를 대며 민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웠죠. 법정에서 냉철하게 판결을 내릴 때와 달리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무심코 쳐다보았어요. 5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어요. 이정욱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가끔 길을 헤매기도 했죠.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의사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정욱님,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릴 때도 흔들림 없었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라니. 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은 곧 제 자신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고 연락받았어요. 지금 갈게요. 얼마 후 민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민지는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바르셀로나에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제가 초대받았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나 가렴.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번만은 제발 함께 가요. 우리 추억을 만들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민지도 의사에게 제 상태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민지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알았어, 가자.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여행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딸을 위해 한 번쯤은 제 일상을 벗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판사로서의 딱딱한 일상 말고 아버지로서 민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 같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여전히 이 여행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일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냥 거리를 산책해요.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아버지.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죠. 호텔을 나서자 스페인의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오후에 바르셀로나는 활기찼어요. 골목마다 카페가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거리 공연이에요. 저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동양인 남성 한 명이 기타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죠. 민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민지를 따라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제 얼굴에 변화가 있었는지 민지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한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감각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거의 잊혀진 기억이었습니다. 공연자는 계속해서 아리랑을 연주했고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며 즐기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발끝이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공연자가 관객들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여행 중이에요. 아리랑을 들으니 반가웠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한하늘이라고 합니다. 한국 민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일 밤 극장에서 정식 공연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한하늘은 공연 전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받았어요. 민지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볼까요? 한국 음악을 이국적인 무대에서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거절했을 겁니다. 음악 공연이라니 제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들은 아리랑은 제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생각해볼게. 제 대답에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 대답이 의외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어떤 순간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 있었던 걸까? 평생 법과 논리로 가득 찼던 제 삶에 음악이라는 낯선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제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기억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리랑 아리랑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르셀로나의 달빛 아래 나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민지야, 내일 그 공연 함께 가자. 아침 식사 시간 민지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딸의 얼굴에 핀 미소는 이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추억을 만들자.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민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묻혀있던 잊혀진 기억을 찾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과 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확실한, 하지만 제 삶을 바꿔놓을 만남이었죠. 극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망설임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저녁은 화려했어요.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팔짱을 끼고 신이 난 표정으로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공연 정말 기대돼요. 스페인에서 우리 한국 민요를 듣다니 특별할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공연에 온 걸까? 평생 음악을 그저 배경음 정도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 와서 공연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죠. 극장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곧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가 밝아지고 어제 거리에서 만났던 한하늘이 등장했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정중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한하늘이고 한국 전통 음악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하늘은 먼저 간단한 민요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민지는 흥겹게 리듬을 따라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한하늘이 다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애잔한 멜로디였죠. 그의 목소리는 극장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 같았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 친숙한 멜로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노래를 부르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숙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흥얼거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였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하늘의 아리랑은 계속되었고 제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제가 법정에 서 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혼합되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을 때도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진 후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어요. 민지의 눈에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괜찮아. 아니, 사실 괜찮지 않구나. 우리는 극장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열었어요. 민지야,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어. 어머니의 노래, 내 어머니와의 추억. 모든 것을 법전 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모든 감정을 닫아두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에는 더더욱. 그래, 아마도 그랬을 거야. 내가 판사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이성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음악을 듣고 보니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으니까요. 민지는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만약 내가 법정에서 이런 음악을 들었더라면 아마 더 따뜻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그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제 말에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하구나, 민지야. 내가 음악 치료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울 때
아버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 초대를 계속 거절했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음악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음악은 정말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아버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은 밤이었죠. 마음의 벽이 무너진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냉철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되살리고 감정을 일깨운 우리의 노래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르셀로나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의 감정들을 되새겼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응, 들어와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민지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 꿈도 꿨는데 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오셨어.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어떤 꿈이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었어. 할머니는 아리랑을 부르고 계셨고 너의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 너무 선명한 꿈이었어. 마치 정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좋은 꿈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그런 비논리적인 말에 단호히 부정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지는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엘공원에 가려고 해요. 가우디의 작품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민지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지의 모든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열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구엘공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물들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색색의 타일과 곡선의 벤치,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까지. 민지는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보세요. 이 벤치에 앉으면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보여요. 저는 민지가 안내하는 곳에 앉았습니다. 멀리 바르셀로나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가다 파밀리아 성당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지중해의 푸른 물결도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민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제 공연 후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더 따뜻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나는 항상 법조문에만 집중했어. 사람들의 감정, 그들의 상황,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려 했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내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판사셨어요. 모두가 아버지의 공정함을 인정했잖아요. 공정함.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나는 종종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 어제 아리랑을 들으며 느꼈어. 내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들, 어머니와 너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면 어쩌면 더 인간적인 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음악 치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음악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들,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해요. 내가 옳았구나, 민지야. 내가 너의 초대를 항상 거절한 것이 미안하구나.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니까요.
공원을 나와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스페인 특유의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저는 문득 물었어요. 민지야, 한하늘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한하늘 씨는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것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는 왜 바르셀로나에서 공연하는 거니? 세계 민속 음악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가들이 모여 공연하는 행사죠. 한하늘 씨는 한국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제가 그의 초대로 이번에 함께 오게 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민지가 왜 이 시기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제안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진단 결과를 알기 전부터 계획했던 거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거절하실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 진단 결과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완고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안하구나, 민지야.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 모든 게 좋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사가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을 보며 저는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성당처럼 완성되지 않은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부분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법정에서의 메모나 판결문이 아닌 제 진짜 감정을 담은 글이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법정에서 내가 내린 수많은 판결들,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과연 나는 정의로운 판사였을까? 아니면 그저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관료에 불과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은퇴했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민지가 보여준 음악의 세계,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댓글은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저는 이정욱 62세 은퇴한 판사입니다. 제 인생은 항상 규칙과 원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전을 펼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법률 서적을 읽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거리의 소음도 모두 제 마음속에 들어올 틈은 없었어요. 특히 음악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배경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음악 치료 세션을 진행하는데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 민지의 초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정중하게 거절했죠. 바쁘다, 피곤하다 같은 핑계를 대며 민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웠죠. 법정에서 냉철하게 판결을 내릴 때와 달리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무심코 쳐다보았어요. 5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어요. 이정욱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가끔 길을 헤매기도 했죠.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의사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정욱님,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릴 때도 흔들림 없었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라니. 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은 곧 제 자신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고 연락받았어요. 지금 갈게요. 얼마 후 민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민지는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바르셀로나에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제가 초대받았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나 가렴.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번만은 제발 함께 가요. 우리 추억을 만들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민지도 의사에게 제 상태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민지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알았어, 가자.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여행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딸을 위해 한 번쯤은 제 일상을 벗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판사로서의 딱딱한 일상 말고 아버지로서 민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 같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여전히 이 여행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일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냥 거리를 산책해요.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아버지.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죠. 호텔을 나서자 스페인의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오후에 바르셀로나는 활기찼어요. 골목마다 카페가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거리 공연이에요. 저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동양인 남성 한 명이 기타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죠. 민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민지를 따라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제 얼굴에 변화가 있었는지 민지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한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감각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거의 잊혀진 기억이었습니다. 공연자는 계속해서 아리랑을 연주했고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며 즐기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발끝이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공연자가 관객들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여행 중이에요. 아리랑을 들으니 반가웠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한하늘이라고 합니다.
한국 민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일 밤 극장에서 정식 공연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한하늘은 공연 전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받았어요. 민지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볼까요? 한국 음악을 이국적인 무대에서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거절했을 겁니다. 음악 공연이라니 제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들은 아리랑은 제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생각해볼게. 제 대답에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 대답이 의외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어떤 순간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 있었던 걸까? 평생 법과 논리로 가득 찼던 제 삶에 음악이라는 낯선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제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기억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리랑 아리랑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르셀로나의 달빛 아래 나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민지야, 내일 그 공연 함께 가자. 아침 식사 시간 민지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딸의 얼굴에 핀 미소는 이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추억을 만들자.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민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묻혀있던 잊혀진 기억을 찾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과 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확실한, 하지만 제 삶을 바꿔놓을 만남이었죠. 극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망설임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저녁은 화려했어요.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팔짱을 끼고 신이 난 표정으로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공연 정말 기대돼요. 스페인에서 우리 한국 민요를 듣다니 특별할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공연에 온 걸까? 평생 음악을 그저 배경음 정도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 와서 공연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죠. 극장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곧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가 밝아지고 어제 거리에서 만났던 한하늘이 등장했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정중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한하늘이고 한국 전통 음악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하늘은 먼저 간단한 민요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민지는 흥겹게 리듬을 따라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한하늘이 다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애잔한 멜로디였죠. 그의 목소리는 극장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 같았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 친숙한 멜로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노래를 부르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숙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흥얼거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였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하늘의 아리랑은 계속되었고 제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제가 법정에 서 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혼합되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을 때도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진 후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어요. 민지의 눈에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괜찮아. 아니, 사실 괜찮지 않구나. 우리는 극장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열었어요. 민지야,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어. 어머니의 노래, 내 어머니와의 추억. 모든 것을 법전 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모든 감정을 닫아두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에는 더더욱. 그래, 아마도 그랬을 거야. 내가 판사로서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이성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음악을 듣고 보니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으니까요. 민지는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만약 내가 법정에서 이런 음악을 들었더라면 아마 더 따뜻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그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제 말에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하구나, 민지야. 내가 음악 치료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울 때 아버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 초대를 계속 거절했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음악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음악은 정말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아버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은 밤이었죠. 마음의 벽이 무너진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냉철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되살리고 감정을 일깨운 우리의 노래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르셀로나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의 감정들을 되새겼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응, 들어와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민지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 꿈도 꿨는데 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오셨어.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어떤 꿈이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었어. 할머니는 아리랑을 부르고 계셨고 너의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 너무 선명한 꿈이었어. 마치 정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좋은 꿈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그런 비논리적인 말에 단호히 부정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지는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엘공원에 가려고 해요. 가우디의 작품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민지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지의 모든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열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구엘공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물들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색색의 타일과 곡선의 벤치,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까지. 민지는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보세요. 이 벤치에 앉으면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보여요. 저는 민지가 안내하는 곳에 앉았습니다. 멀리 바르셀로나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가다 파밀리아 성당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지중해의 푸른 물결도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민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제 공연 후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더 따뜻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나는 항상 법조문에만 집중했어. 사람들의 감정, 그들의 상황,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려 했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내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판사셨어요. 모두가 아버지의 공정함을 인정했잖아요. 공정함.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나는 종종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 어제 아리랑을 들으며 느꼈어. 내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들, 어머니와 너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면 어쩌면 더 인간적인 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음악 치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음악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들,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해요. 내가 옳았구나, 민지야. 내가 너의 초대를 항상 거절한 것이 미안하구나.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니까요. 공원을 나와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스페인 특유의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저는 문득 물었어요. 민지야, 하나늘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하나늘 씨는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것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는 왜 바르셀로나에서 공연하는 거니? 세계 민속 음악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가들이 모여 공연하는 행사죠. 하나늘 씨는 한국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제가 그의 초대로 이번에 함께 오게 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민지가 왜 이 시기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제안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진단 결과를 알기 전부터 계획했던 거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거절하실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 진단 결과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완고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안하구나, 민지야.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 모든 게 좋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사가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을 보며 저는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성당처럼 완성되지 않은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부분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법정에서의 메모나 판결문이 아닌 제 진짜 감정을 담은 글이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법정에서 내가 내린 수많은 판결들,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과연 나는 정의로운 판사였을까? 아니면 그저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관료에 불과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은퇴했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민지가 보여준 음악의 세계,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